자, 보겠습니다. 연습 11번 보시면요. 정의역 1, 0, 1, 2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0, 1, 2, 3, 4입니다. 1, 2, 3, 4. 근데 함수랑 f랑 g가 정의역은 x고요. 그 다음 공역은 y래요. 근데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gx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대응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인데 너한테 이런 상태에서요. 함수 f랑 g가 같게끔 하는 그 값에 대해서 2a-b의 값이 뭐냐, 그치? 그러면 두 함수가 같으려면 우리가 정의가 뭐였냐면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죠. 두 함수가 같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 정의역과 공역이 이미 같은 상태죠, 그치? 그럼 나는 이제 뭐만 봐주면 될 거냐면 이것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얘네들의 대응 관계가 어때야 됩니까?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시 하나 들어보면요. x에서 y로 가는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자, 앞에 있는 놈이 이렇게 된답니다. 1이 2에 대응되고요. 2가 1에 대응된대. 이런 상태래. 얘가 함수 f라고 합시다. 얘가 함수 g인데 야, 얘랑 같으려면 일단 정역, 공역 서로 같죠, 지금. 그치? 자, 그리고 이 둘이 같으려면 딱 봐도 아, 대응 관계가 어때야겠다? 같아야 되는구나 이거잖아요, 지금. 그치? 즉, 함수가 같다는 건 뭐다? 정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대응 관계가 같아야 된다고요. 거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봐봐요. 얘가 의미하는 바를 보니까 정역과 공역이 같은 건 이미 체크됐고요. 얘만 체크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F0은 얼마지 하고 봤더니 F0이 G0이랑 같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F0이 3입니다. 저기 fx는 내가 온전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F1은 얼마지 하고 봤더니 얘가 G1이랑 같아야 되는데 F1이 얼마지 하고 봤더니 1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F2는 얼마지 하고 봤더니 얘가 G2랑 같아야 되는데 얘가 얼마지? 2 대입했을 때 8에 8, 3 요거네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야,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내가 이제 연립해 주시면 G0은 얼마냐면 3이었는데 G0이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값이잖아요. G0은 A 더하기 B고요. 얘가 3이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G1은 B네요. B가 1이네. 아, 뭐야, 그럼 둘이 연립하면 끝나잖아, 이거. 그치? 그럼 A가 얼마였던 거야? 2고. B는 1이었네. 그래서 얘는 4 빼기 1이어서 얼마였던 겁니까? 3이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냥 정확하게 그냥 정의 따라서 같습니다. 그치? 네. 그 다음에 두 함수와 같기 위한 조건은 요 그림 떠올려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치? 맞습니까? 정의역, 공역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x에 대해서 뭐가 같아야 돼? 대응 관계가 동일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2번 해보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요. x에서 x로 간답니다. 죄다 x에서 x로 간대요. 자, 그러려면 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정의역이고요. 얘가 공역이니까 얘가 어디든 이렇게 다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치? 자, 봐봐요. 그러면 기억 먼저 볼게요. 함수인 거 먼저 체크해 봅시다. 얘가 함수인지를 체크하려고 봤더니 요 놈이요. 얘 치역만 볼게요. 얘 치역이 뭐랑 뭐냐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1이고 0 대입했을 때 0이고 1 대입했을 때 1이니까 얘는 치역이 1, 0이어가지고 여기서 잘 쏘고 있겠죠. 함수 맞습니다. 그치? 근데 니은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고 그 다음 0일 때 1이고 1일 때 2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1일 때가 문제죠. 1일 때 2에 써야 되는데 2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얘는 대응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치? 그럼 얘는 함수가 지금 맞고요. 디귿 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요. 그 다음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0이니까 잘 쏘고 쓸 수 있죠. 그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씩 쏠 수 있었을 테니까 얘는 함수고요. 그치? 예, x3승이면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잘 쏘고 있겠네요. 함수 맞네요. 마이너스 1이면 얘는 1이고요. 0이면 0이고요. 1이면은 마이너스 1이네요. 함수 맞죠?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난 이제 뭐 확인해 봐야 되냐면 1대1 대응인지 확인해 봐야 되죠. 1대1 대응. 거기서 지금 물어보는 게 1대1 대응인 거 물어봤는데 우리 1대1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하겠습니다. 또 까먹으셨을까 봐. 1대1 대응 함수라는 게 뭐냐면 대응입니다. 대응. 1, 2, 3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1, 2, 3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얘가 1대1 대응이려면요. 일단 첫 번째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죠. 1대1 함수 조건. 1대1 함수는 뭔데? 라고 했을 때요. 정의역이 다르면 즉 원인 변수가 다르면요. 결과 변수는 달라야 됩니다. 이렇게 함수값은 달라야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1대1 함수라고 하고요. 이걸 만족하려면 이래야겠죠. 얘가 2한테 갔으면 더 이상 2한테 가는 애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원인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야 되거든. 그래서 얘도 뭐 이런 식이었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런 애들이 1대1 대응이고, 그럼 추가로 되는 거는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이건 1대1 함수인 건 맞는데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하지 않죠. 왜? 공역과 치역이 뭐하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려면 두 번째 조건이 뭐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되죠. 그치? 그럼 봐봐요 이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얘가 1, 0,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0, 1인데 얘는 치역이 뭡니까? 0, 1이죠. 그럼 치역과 공역이 달라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치? 얘는 애초에 함수 아니고요. 얘도 치역이 0, 마이너스 1인데 공역은 1, 0, 마이너스 1이니까 치역과 공역이 달라서 얘는 1대1 대응 안 되고요. 얘는 1대1 대응 되고 얘는 1대1 대응 되네요. 그치? 그래서 함수인 건 몇 개? 4개. 1대1 대응인 거 몇 개? 2개네요. 그래서 4 더하기 2 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얼마였던 거야? 6이었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네, 좋아요. 뒤로 가가지고요. 13번, 14번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13번 보시면요. 정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요. 정역과 공역이 같은 상황. 그럼 얘는 대응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겠죠. 마이너스 1, 0, 1. 여기가 정역이고요. 여기가 공역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공역이죠. 그치? 공역인데 이랬을 때 이 규칙에 따라서 가달래요. 근데 얘가 모이기 위한 1대1 대응함수이고 싶답니다. 1대1 대응함수이고 싶대요. 그치? 문제를 보니까요. 0은 무조건 하나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0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얘는 0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은 1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대응 관계가 딱 2개밖에 없죠. 어떨 거냐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첫 번째. 요게 첫 번째죠. 요게 1대1 대응. 또는 얘가 이렇게 갔으면 얘는 어디로 가면 돼? 이렇게 가주면 되지. 이게 두 번째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그냥 써줄게요. 자, 첫 번째 f-1이 마이너스 1이고 핑크색만 봐. f1은 0인 거.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 1대1 대응인 거. 두 번째 1대1 대응이려면 f-1이 0이고 f1이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이랬겠죠, 지금. 이거 두 개 연립해주면 AB 값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첫 번째 거 식은요, f-1이니까 대입했을 때 a-b 더하기 1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고,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1이고요. 이게 0이어야 되네요. 위아래 더해주면 a는 얼마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리고 그러면 b는 얼마여야 되냐면 2분의 1이네요. 그치? 그래서 b 빼기 a가 얘가 얼마입니까? 2죠. 2. 이런 식으로 구해나가면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b 빼기 a가 더 큰 게 2였겠죠. 2. 제일 큰 게. 요 밑에 거 계산은 생략. 됐죠? 이건 19. 그 다음에 뒤로 와서 이제 14번, 15번이 조금 이제, 14번 한번 해보십시오. 14번. 약간의 해석이 좀 필요하긴 한데, 14번. 자,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정역이 3, 4, 5, 6, 7이고요.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x에서 x로 간다 그랬으니까 정역이 공역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 4, 5, 6, 7. 자, 그런데 이 조건들을 해석을 해보니까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대1 대응이랍니다. 그럼 1대1 대응일 거니까 당연히 정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는 같은 상황. 그리고 하나씩만 짝지어줘야 되죠. 그치? 하나씩만 짝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두 번째에서요, 3 이상 5 이하였을 때 요게 항상 짝수래요. 그럼 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봐봐요. 요거 저기다 적어 올게. n이 3일 때 의미하는 바가 이거지 않습니까? f3 곱하기 f5가 뭐여야 된다? 짝수여야 된다. 이거지 지금. 4일 때는요, f4 곱하기 f6이 짝수여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5일 때는 f5 곱하기 f7이 뭐여야 된다? 짝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봐봐요. 야, 곱해가지고 짝수였다는 이야기는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함수값들이요. 그럼 봐봐요. 만약에 너가 F3, F4, F5가 짝수면 되겠네요 하시면 바로 틀렸죠. 왜? 여기서 가능한 짝수가 뭐밖에 없습니까? 4랑 6밖에 없잖아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가 얘네들 중에서 딱 두 개만 짝수였던 거지. 얘네들 중에서 딱 두 개만 짝수였는데 이걸 만족을 해줘야 되잖아, 얘네가 다. 그러면 얘가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겹치는 거 보니까 F5가 겹치죠. F5가 겹치는 거밖에 없으니까 얘가 짝수고 얘가 짝수면 되잖아요. 그럼 일단 얘 짝수고 얘 짝수인 건 만족했죠. 맞아?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야? F4랑 F6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면 되잖아. 그럼 이런 상황이었겠네. 자, F5는 짝수야. 그래서 뭐 6으로 가.
그 다음에 F4가 뭐 짝수야? 그럼 얘가 4로 가. 그래서 남은 게 F3이랑 F7을 뭐 F6 남았지, 그치? 근데 내가 F3, F7, F6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건 하나는 알겠어. 얘랑 얘는 반드시 뭐야? 홀수지. 얘는 무조건 홀수잖아. 얘도 홀수에 대응돼야 되고 얘도 홀수에 대응돼야겠지, 그치? 맞아? 그럼 얘가 홀수에 대응됐을 때 F3 더하기 F7이 뭐인 걸 너 지금 궁금해? 합이 최대인 게 궁금하잖아. 그럼 홀수 중에서 제일 큰 거 5랑 7이니까 얘가 5 가져가고 얘가 7 가져가면 됐겠네. 이렇게 가져가줬으면 이 두 개는 합이 얼마였던 거야? 최대였던 거지. 그래서 그때 얼마? 12였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요 해석 뭐 받아들이셨으면은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오셔가지고요. 15번 여기서부터 이제 1대1 대응 얘기 나오죠. 별표요. 네. 15, 16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15번 보시면요. 우리 이제 이런 얘기 먼저 합시다. 이거 하기 전에 연속함수, 불연속함수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 함수할 때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연속함수, 불연속함수 이런 용어는 나오지 않고요. 원래는 미적 1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엄밀하게 정의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리미트 기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푸는데 딱 필요한 정도만 알려줄게요. 연속함수라는 게 뭐냐면 연속함수라는 건 내 손 잘 보세요. 내가 함수 그릴 건데 연속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손 한 번도 안 뗐죠. 쭉 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한 번도 안 떼고 연속적으로 쭉 그렸죠. 이게 연속함수고요. 자, 내가 만약에 이런 걸 그릴 겁니다. 나 방금 뭐 했어요? 손 뗐지? 이거 불연속함수입니다. 오케이? 한 획으로 못 그리는 거. 그 다음 또 아이고 이렇게 했죠? 근데 뭐 한 거야? 나 또 손 뗐죠? 이게 불연속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기존에 봐왔던 이런 함수들 있죠? 얘네가 다 뭐겠습니까? 연속함수죠. 그치? 근데 봐봐. 여기서 포인트는 연속함수는 그거 알겠어. 연속함수는 이렇게 단절되거나 이렇게 빵꾸 뚫려 있거나 이런 함수가 아니구나. 한 획으로 쭉 그릴 수 있는 함수가 연속함수이구나. 이 정도 알겠어. 그치? 근데 봐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연속함수가 1대1 대응 함수이기 위한 조건을 한번 볼게요. 1대1 대응.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봐봐. 우리 1대1 대응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이런 하나의 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나버리면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만나버리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왜? 하나의 결과 변수에 대해서 원인 변수가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내가 대응 관계로 표현하면 정역 안에 x1, x2, x3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A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겹쳐버린 거지. 대응이. 그치?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얘랑 만나는 게 뭐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야 돼. 그치? 하나만. 근데 봐봐. 이제 내가 연속함수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그럼 봐봐. 얘가 가다가 감소해. 그럼 어떻게 됐어 이거? 벌써 연속함수 위배지. 왜? 가다가 감소하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 뭐가 생겨버려? 2개 이상의 점이 생겨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다가 감소하거나 이렇게 가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아. 그럼 연속함수이려면 이런 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갔어. 그럼 가면 이제 더 이상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돼. 쭉 가야 돼 그냥. 그래야지만 얘가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 죄다 하나겠지. 즉 뭐 해야 된다? 증가함수겠지 이런 애들은. 맞아?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려면 증가함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쉽게 말하면. 또 한 번 더 얘가 감소했어 이렇게. 그럼 다시 또 올라가면 돼? 안 돼?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순간 이런 애들이 생기잖아. 안 되지?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계속. 즉 감소함수 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려면 얘는 뭐 해야 된다?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네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봐봐. 연속함수가 1대1 대응이기 위한 1대1 대응 함수래. 그럼 이 얘기는 뭐랑 똑같냐면 얘가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였다. 이 얘기랑 똑같다고요. 해석이. 맞습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럼 봐봐 이제. 지운다? 네. 얘 봐봐 얘. 다 지워도 되죠? 네. 봐봐. 얘가 지금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요. 공역도 실수 전체야. 그런데 이렇게 얘는 x가 2 이상일 땐 이렇게 생겼고 얘가 x가 2 미만일 땐 이렇게 생겼대. 근데 얘가 뭐이고 싶어? 1대1 대응함수이고 싶어. 그치? 그래서 보니까 자 2일 때는 요 놈이 2일 때 어디 지나지 하고 봤더니 얘가 2, 대입을 해보시면
4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을 지나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뭐 기울기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다만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할게 일단. 오케이? 뭐 어쨌든 1차 함수니까 우상향 아니면 우하향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그 다음 얘는 x가 2 미만인데 그럼 어쨌든 얘가 2일 때 뭘 지나냐면 2,4 플러스 6을 지나잖아. 아, 4 플러스 3b구나. 2,4 플러스 3b를 지나지. 그 다음 얘 대칭축이 얼마냐면 x는 2인데 얘가 그럼 대칭축이었다는 이야기고 얘 위로 볼록하니까 얘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그럼 봐봐. 야, 얘랑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얘 일단 무슨 함수야? 불연속 함수지. 그리고 얘는 일단 문제가 있어. 왜 1대1 대응이 못 되냐면 공역이 뭐여야 돼? 실수 전체지. 그러면 치역도 어때야 돼? 실수 전체여야 되잖아. 근데 얘가 요 사이가 어떻게 돼버려? 치역에서 빠져버리지. 이래버리면 얘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아,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얘가 어때야겠다. 이렇게 잘 달라붙어야 되지. 빈 공간 없이. 그럼 얘는 어때야 됐을 거냐면 이랬어야 될 거라고. 아, 얘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야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치역과 공역이 다 같지.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얘 뭐야? 증가함수니까 어때? 1대1 함수성 만족하지. 그치? 그럼 얘는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즉 얘랑 얘가 어때야 됐었다? 2 플러스 3b가 같았어야 된다고.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지금 2 플러스 3b잖아. 아, 잠깐 뭐 잘못 적었다? 아, 2,4 플러스 3b지. 맞아? 그러면 얘랑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 같아야 되니까 4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4 플러스 3b여야 되고, 그러면 4a 마이너스 4b가 5네. 이거 하나 얻어냈어. 자, 그리고 2번 아까 얘가 이렇게 어때야 돼? 증가함수여야 되지. 얘가 1대1 대응이려면. 얘가 만약에 감소함수에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왔다가 감소해버리면 어떻게 돼?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즉 얘가 뭐여야 된다? 얘가 양수여야 되지. 맞아? 아, 그럼 2a-1이 양수여야 돼서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서 a는 2분의 1보다 컸어야 된다고. 이게 두 번째. 그럼 봐봐, 이제 나한테 이 두 가지 조건을 줘놓고서 야, 요걸 만족시키는 b의 최소값 좀 구해줄 거잖아. 그치?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b가 4a-5를 4로 나눈 값이니까 얘가 a-4분의 5지. b가. 근데 너 a의 범위를 알잖아? a가 2분의 1보다 크지? 그러면 a 빼기 4분의 5의 범위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거잖아. 맞아? 근데 얘가 뭐야? b지? 얘가 b잖아. 아, 그러면 b가 뭐였다? b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컸구나 라는 조건을 얻어낸 거지, 네가. 자,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최소의 정수 b의 값이니까 얘는 뭐였겠어? 0이었겠죠, 0. 맞습니까? 좋아요. 한 번 더 16번 해보시죠. 얘는 좀 더 쉽습니다. 16번 꼭. 그 16번 밑줄요. 실수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래요. 밑줄. 정의역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실수 전체였다는 이야기죠. 그치? 맞아요. 그래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고요. 그 다음에 공역에 대한 언급 없죠. 공역이 뭐다 이런 언급 없지. 그럼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땐 공역이 뭐다? 실수 전체인 겁니다. 언급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 얘는 공역도 실수 전체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봐봐.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지금 뭐이길 바란다고요? 1대1 대응이길 바라잖아요. 그치? 근데 너 이런 거 그리는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함수 그리는 거 얘기했었죠. 꺾은 선 그래프요. 어디서 꺾입니까? 1에서 꺾이죠. 1에서. 그 얘가 1,-1을 지나는데 얘가 꺾이는데 얘가 어떻게 꺾이냐면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요. 맞지? 또는 얘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요. 그치? A값에 따라서는요. 얘가 뭐 이렇게 꺾일 수도 있죠. 그치? 근데 내가 얘가 뭐이길 바래? 1대1 대응이길 바라잖아. 그럼 1대1 대응 함수이려면 일단 얘 뭐야? 연속 함수지. 그 얘는 뭐여야 돼?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되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봐봐. 얘가 식이 봐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1 플러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x가 뭐 1보다 작아. 1을 기준으로 바뀌니까 식이. 그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1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렇지?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증가함수였다는 이야기는 이 기울기가 양수였다는 이야기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또 얘가 이렇게 감소함수였을 때는 얘가 기울기가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잖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얘와 얘가 어때야 된다? 부호가 똑같아야 되는구나 이거지. 얘네들의 기울기의 부호가. 아, 그러면 1 플러스 a와 1 마이너스 a의 부호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둘이 곱했을 때 뭐다? 양수였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말이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치? 그럼 요걸 만족시킨 a의 범위 구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얘는 요 2차 부등식 풀어달라는 이야기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자, 좋아요. 그 다음 뒤로 와가지고요. 17번 별표 2개입니다. 어려울 겁니다. 예, 해보세요. 함수에 대한 표현 방식에서 뭐 여러 가지 보고 있지만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 정의역이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죠. 0 이상 4 이하의 실수는 무한개입니다. 그럼 너가 얘를요, 이런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거를? 대응 관계를 얘로 어떻게 다 볼 거야? 불가능하죠. 즉, 연속함수의, 그러니까 이런 애들, 이 변수가, 이 얘기 좀 할게요. 2, 3변수와 연속 변수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첫 번째가 2, 3변수인데요. 2, 3변수라는 건 뭐냐면 이 느낌 살리시면 돼요. 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랑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인데 떨어져 있는 가족 뭐라 그럽니까? 이상가족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가족. 둘이 뭐가 있는 거야? 거리가 있고 간격이 있죠. 그치? 그러니까 2, 3변수라는 건 이런 겁니다. 1, 2, 3, 4 딱딱 끊어지는 변수들 있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2, 3변수들 이렇게 얘기해요. 둘의 간격이 정확하게 있죠. 1. 맞습니까? 근데 이제 연속 변수는요? 이런 겁니다. 연속 변수라는 건 1 이상 3 이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간격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게 1이잖아요. 그치? 그럼 1 다음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연속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니까 1 다음이 뭐야가 안 되잖아. 얘는요 1 다음이 있지. 2잖아. 2 다음이 뭐야? 3이잖아. 그치? 얘는 있어 없어? 없지. 얘는 딱딱딱 끊어져서 정의되는 변수고요. 얘는 그냥 쭉 연속적으로 정의되는 변수를 연속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봐봐요. 얘를 얘 대응 관계를 볼 때는요. 함수에서 얘 대응 관계를 볼 때는 이게 되게 적절합니다.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이렇게 대응 관계 보는 게 되게 유용하겠죠. 이 경우에는. 근데 2, 3변 연속 변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불가능하거든요. 왜? 무한계잖아.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그래서 얘는요. 철저하게 그래프로 봅니다. 오케이? 그래프로 보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얘가 어떻게 돼야 되지? 예를 들면 정의역이 1 이상 3 이하래. 그럼 정의역이 이거. 요 안에서만 함수가 정의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이 1 이상 3 이하래요. 그 얘는 이렇게 돼서 아 함수가 요 안에서만 놀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연속 변수일 때는. 그래서 좀 옆에다 적어놓고 이거 일단 적어보십시오. 그 똑바로 앉아요? 매우 꼴보기 싫어요? 네. 네, 아니 똑바로 앉아요. 네. 자, 그럼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 3변수 아니고 연속 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겁니다. 얘가 지금 보니까 정의역이 0 이상 4 이하고요. 공역도 0 이상 4 이하랍니다. 그래서 x는 0, x는 4 그렸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역도 y는 0, y는 4 사이일 테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영역 안에서 지금 얘 함수가 놀 수 있는데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치역과 공역도 같아야 되죠. 그치? 그래서 일단 얘가 지금 함수 fx가 이 규칙에 따라서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이 규칙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잖아요. 3 이상 4 이하니까 얘는 확실하네요. 얘는 뭘 지나냐면 3,0을 지나니까 여기. 그리고 3의 등호가 여기 붙어있죠. 여기 3,0 요거 지나면서 얘는 뭘 지납니까? 4,1을 지나니까 한 이쯤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결정해 줘야겠는데 얘를 결정할 건데 얘가 뭐가 만들어 줘야 됩니까?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이 함수를 잘 보니까 이거 대칭축이 있잖아요. 이 대칭축 얼마입니까? x는 0이죠. 즉 얘가 대칭축인 겁니다. 얘 지금 생긴 게. 그치? 그러면 봐봐. 얘가 만약에 a가 양수였다고 하면은 얘는 대칭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왔겠죠. 아이고. 얘 대칭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왔던 게 이 오른쪽만 남아있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봐봐. 얘가 대칭축인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여기를 다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치역이 공역이랑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0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채우면 쌤 된 거 아닌가요? 싶잖아요. 그치? 뭐가 문제입니까? 얘 지금 봐봐. 치역은 뭐야? 공역이랑 같죠? 근데 1대1 함수입니까? 얘는 여기가 1대1 함수인 건 맞는데 어디가 문제? 여기지. 여기서부터. 얘가 1이 몇 개를 가져? 2개 가지잖아. 그럼 이거 1대1 함수 위배되지.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는. 아,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진 않았고 위로 볼록했구나 이거지. 그럼 얘가 위로 볼록한 거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와야 될 거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3은 빵꾸 뚫려있고 이런 상태였겠네요. 그럼 얘가 여기는 빵꾸 막혀있고 이렇게 이런 상태면 어떻습니까? 지금 치역은 공역이랑 같죠? 그러면서 1대1 함수죠. 이런 상태였겠네요. 맞습니까? 아, 그러면 요 놈은 뭘 지났던 거냐면 0,4를 지나고 있던 거고 요 놈은 3,1이죠. 이거 3,1을 지나야 되니까 그럼 0,4를 지나야 되니까 B는 4죠. 그 다음 3,1을 지나야 되니까 9A 플러스 4가 1이어서 A는 얼마였던 겁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던 거네요. 그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가 결정이 됐죠. 이렇게 1대1 함수 1대1 대응이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F1이니까 F1은 뭡니까? 원인 변수가 1일 때 요 안에 들어가야 되죠. 범위가 요 안에 있으니까요. 그럼 1일 때 여기다 대입해주면 얘는 얼마였던 거야? 3분의 11이었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요 정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험장에서요. 최근에 나왔던 고2 모의고사 16번이네요. 또 정역, 공역 주어졌는데 둘 다 연속 변수입니다. 연속 변수니까 그래프 그릴 겁니다. 좌표평면상에다가 정역, 공역 범위 설정해놓고 이렇게 정역, 공역 y는 0, y는 7 이렇게 설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x에서 y로 가는데 이렇게 이 규칙에 따라 갈 겁니다. 근데 얘가 뭐이길 바란다고요? 1대1 대응이길 바란대요. 근데 너가 봤던 얘는 1차 함수니까 얘 연속 함수죠. 쭉 가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고 얘 이미 증가함수잖아요. 최고참계수 1이니까요. 그럼 얘는 그 증가함수니까 연속함수일 텐데 그럼 뭐 어떤 조건만 만족해주면 될 거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와버렸어요. 이렇게 와버리면 얘의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밖에 안 되잖아.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즉 얘가 정역, 다시면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끝에서 끝으로 가줘야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와줘야 얘가 1대1 대응 함수였겠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서. 맞아? 그럼 요 놈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0이고 요 놈은 얼마였던 거야? A,7이고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얘로 만들어진 기울기가 1이어야 되니까 얘는 A 플러스 2분의 7이 1이어야 되고 그럼 A는 얼마였던 거야? 5고 그 다음에 B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2,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네. 그래서 AB는 얼마? 마이너스 10이었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십시오. 19번, 20번 다 똑같아요. 지금 이 문제 유형들이요. 19번, 20번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겠습니다. 19번 보니까 얘가 둘 다 2, 3변, 연속 변수여가지고요. 이렇게 그래프 그릴 겁니다. x는 1, x는 2. 여기가 지금 정역이고요. 그 다음 공역은 y는 마이너스 2, y는 3. 여기고요.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요. 얘가 fx가 이 규칙에 따라서 대응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고 싶대요. 그치? 한번 물어볼게요. 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2차 함수 이렇게 그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을 때 이렇게 생겼죠. 깜짝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얘는 내가 연속함수, 다시. 연속함수인 건 맞죠? 근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얘기 못하죠. 그치?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입니까? 아니죠. 이런 애들 때문에. 두 개잖아요. 그치? 그 얘가 1대1 함수이려면 어떻게 써야 될 거냐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정의역이 여기서만 이렇게 설정이 되면 얘가 딱 뭐야? 증가함수가 되죠. 그럼 이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얘. 얘 지금 보니까 대칭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즉 얘는 대칭축이 나 뭐 잘못 적었죠? 아 맞아요? 1? 아 맞네. x는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어딘가죠? 맞아요? 그럼 얘가 대칭축이 여기고 얘는 아래로 볼록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올라왔겠지. 이렇게. 얘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러면서 얘가 뭐까지 해줘야 돼? 치역이 끝에서 끝이어야 되지. 즉 얘는 그래프 미안? 이렇게 왔겠지.
이렇게 왔겠지. 그래야 얘가 증가함수이면서 요 구간에서 증가함수이면서 얘는 뭐였던 거야? 치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인 거지. 아, 그러면 요 놈은 1,-2를 지나고 그 다음에 얘는 2,3을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거잖아 지금. 그 요 놈은 지금 F1이 -2고 F2가 3이니까 대입할게. F1은 3A 더하기 B고요. 이게 -2고 F2는 2 대입했을 때 8A 플러스 B고요. 이게 3이네요. 맞습니까? 얘에서 얘 빼주시면 5A가 5고요. 그럼 A는 얼마? 1이고 B는 얼마? -5였던 거지,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였던 거야? -4였던 거네요, 그치? 좋아요. 그 다음에 20번도 보겠습니다. 20번 되게 쉬워요. 봐봐. 앞에랑 계속 똑같은 얘기여서. 얘 지금 연속 변수고요. 그럼 얘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X는 -3, X는 5. 얘가 정의역이죠. 그 다음에 공역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풀어주시면 -A 이상, A 이하니까 얘가 공역은 여기잖아요. Y는 -A, Y는 A 이렇게 됐겠네요. 자, 그런데 얘가 이 규칙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 얘가 뭐가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그치? 얘가 우상향하는 증가함수인 거 확실하니까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치역이 다 안 채워지지. 그래서 얘는 끝에서 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럼 끝난 거지 뭐. 얘는 -3, -A, 얘는 5,A인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다? 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8분의 2A인데 얘가 이어야 되니까 A는 얼마여야 돼? 8이지. 그러니까 A가 8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 지나야 돼? 5,8 지나야 되네. 그러면 5,8 지나야 되니까 8은 10 플러스 B니까 B가 얼마였겠어요? -2였겠네. 그래서 해달라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니까 얘는 얼마였습니까? 68이었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네, 좋아요. 자, 뒤로 와서요. 이제 21번 별표입니다. 21번 별표고요. 해보십시오.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 돼야 된답니다.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정역과 공역이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치? 나한테 지금 정역이랑 공역을 정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얘가 1대1 대응일 때 정역과 공역 좀 구해봐 이거잖아 지금. 그럼 말뜻이 이럴 것 같은데 봐봐요. 얘가요 정역이 실수 전체였을 때 정역에 대한 별다른 조건 없으면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이거?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봐봐요. 야, 일단 얘가 1대1 대응이려면 얘는 1대1 함수여야 되죠. 1대1 함수이려면 증가함수이거나 감수함수여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K를 여기다 잡았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얘는 아직 뭐야? 증가함수야? 아니지. 감수함수도 아니고. 아직 1대1 함수가 안 되죠. 즉 얘가 1대1 함수이려면 K를 최소한 어디다 잡아야 돼? 축의 오른쪽에 있거나 축을 잡아야 되지. 얘가 이렇게 잡아줘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잖아. 증가함수여서. 즉 K는 어때야 된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았겠네. 여기가 지금 K란 말이야. 그치? 여기가 K야. 여기서 K 내가 잡았어. 자, 그런데 얘가 1대1 함수이려면 치역도 어때야 돼? 치역도 이래야 되지. 그럼 치역이 이랬다는 이야기는 요 놈의 함수값의 최소값이 뭐였다는 이야기야? 치역이 이래야 돼, 치역. 그럼 치역의 최소값이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K 플러스 3이어야 되잖아. 그럼 봐봐, 너 그림 이런데 얘 최소값 어디서 가죠? 여기서 가지지. 그 얘가 뭐였다? K 플러스 3이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이런 상황이어야만 얘가 지금 치역이 K 플러스 3 이상이고 1대1 함수니까 치역과 공역까지 같아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 함수가 됐던 거지, 이 상태에서. 아, 그럼 요 놈이 K, K 플러스 3을 지나야 되니까 K 플러스 3은 K제곱 마이너스 K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어서 K가 뭐랑 뭡니까? 3이랑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이렇게. 근데 K가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였던 거야? 3이었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22번도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22번도요. 22번 보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1대1 함수이기 위한 자연수 K의 최소값이네. 아니구나. 아, K의 최소값이네. 미안. K의 최소값이죠.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정역이 실수 전체였을 때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얘 대칭축이 얼마냐면 X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얘가 1대1 함수이려면 최소한 K가 어디서 끊겨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끊겨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끊겨줘야 얘는 1대1 함수를 만족할 거 아니야. 만약에 K가 여기에 써버리면 이렇게 있어져 버리면 얘는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니고 이런 데서 두 개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 즉 K의 최소값은 어디다? 최소는 여기서 끊겨야 된다는 이야기지. 아 그럼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서 X로 갈 거야.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즉 정역도 K 이상이고 공역도 K 이상이야.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고 싶대. 1대1 대응. 그러면은 정역, 공역, 치역이 다 어때야 돼? 같았다는 이야기지. 얘가 지금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 X는 마이너스 1. 이건데 얘가 일단 K에서 끊을 거야. K에서 끊을 건데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일단 최소한 이렇게 오른쪽에서 끊겼겠지. 이렇게 오른쪽에서 끊겼고 얘가 치역이 어때야 돼? 치역이 이래야 되잖아. 정역, 공역, 치역이 다 같아야 되니까 치역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러면 함수값의 최소값이 K여야 되는데 얘가 지금 최소값이지. 그럼 얘는 K, K였겠네 이렇게. 맞아? 그럼 얘가 K, K를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아 그럼 얘는 K는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6이고 얘가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이어서 K가 마이너스 3 아니면 2구나.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얼마였겠어? 2였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A,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B, 얘가 2잖아. 얘에서 얘를 빼달래. 얼마였던 거야? 3이었던 거지. 3. 얘 빼기 얘. 그치? 요거 한 문제 가지고 지금 1대1 함수를 만족하려면 어때야 되며 1대1 대응일 때는 어떤 상태여야 되지?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죠. 요거 한 문제가. 괜찮습니다. 이거 좋은 문제죠. 그치? 그럼 뒤로 와가지고요. 23번 별표예요. 해보십시오. 좀 합시다. 집합 X 주어졌고요. 얘는 요걸 만족시키는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근으로 원소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 2차 부등식의 근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어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해집합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뒤에 있는 식의 해 집합이요. 그 얘는 1 이상 6 이하 이렇게 쓸게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얘는 어떨까 하고 봤더니 여기서 힌트가 있네요. 가족권을 보니까 얘와 얘의 교집합이 이래야 된대요. 그치? 교집합이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얘가 왼쪽이 이래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게 두 개 교집합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 봐봐요. 우리 참 많이 봤다. 자, 부등식의 해 경계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치? 그럼 3이 하나의 근이잖아. 그치? 나머지 하나는 곱이 24야 되니까 뭐였겠어? 8이잖아. 8.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얘가 이런 상태였을 거고 여기 3, 8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이때 A야. A는 어떻게 해야 돼? 3과 8이 합이 11이니까 A는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11이었던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구했지. 지금 가족권까지 다 썼어. 나조건을 보니까 이제 봐봐. 그럼 나한테 이제 정역과 치역이 공역이 다 주어진 상태고 그 얘가 X는 1, 여기가 X는 6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공역은 Y는 3, Y는 8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대1 대응 함수여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려면 그리고 나서 잠깐 그 다음에 다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뭐래? 요 표현을 네가 알아야겠지. 요게 만족한대. 그치? 그리고 말뜻을 내가 한번 보니까 이거잖아.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대. 그 말뜻은 뭐냐면 좌표평면에서 x의 값이 작으면 그 함수값도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x값이 크면 그 함수값도 어때야 돼? 걔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원인 변수가 커지면 결과 변수인 y값도 커져야 되니까 이래야 되지. 위로 올라와야 되지. 다시 원인 변수가 커지면 결과 변수인 y값도 커져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 말뜻이 뭐냐면 이 함수가 경향성이 이렇게 되겠지. 우상향하고 있을 거야. 그치? 얘 말뜻이 뭐야? 증가함수의 정의죠.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어. 이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증가하게. 여기에 x1, fx1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에 x2, fx2 생겼는데 얘 봐봐. 원인 변수가 커졌더니 결과 변수 어떻게 됐어? 커졌지. 증가함수의 정의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이렇다고 하면요. 그치? 거꾸로 모든 x에 대해서 이렇다고 하면 말뜻이 뭐겠어? 감소함수겠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감소함수의 정의. 그럼 얘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되는데 저 다조건에서 제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증가함수구나 이거지. 그 다음에 봐봐.
증가함수는요, 애초에 계속 이렇게 가니까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1대1 함수일 수밖에 없지. 거꾸로 감소함수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얘도 1대1 함수일 수밖에 없지. 그치? 거기까지. 그럼 봐봐. 얘가 일단 증가함수잖아. 그럼 얘가 일단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공역이랑 치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즉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긴 할 건데 증가함수여야 되잖아. 증가함수이면서 치역을 여기까지 커버해줘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도 증가함수고, 이렇게 생겨도 증가함수고, 이렇게 생겨도 증가함수고, 뭐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하지. 얘가 어디랑 어디를 지나야 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 확실하잖아. 맞아? 즉 F1은 얼마인 게 확실해? F1은 3인 게 확실하고, F6은 얼마인 게 확실해? 8인 게 확실하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해달라는 게 A 더하기 뭐였어? A 더하기 B 더하기 그 다음에 F1 더하기 F6의 값을 구해달래. 근데 F1이 3인 거 확실하거든? F6이 8인 것도 확실하고, 그 다음 A가 아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1인 거 구했고, B는 어딨니? 아, B 여기 있구나. 이거잖아. 그치? 그럼 둘의 교집합은 뭐야? 3, 6이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B는 6인 거 구했고, 그럼 이거 다 해달라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야? 6이었던 거지. 맞습니까? 봐봐요. 자,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될 텐데, 앞에서 배웠던 정보들, 그러니까 집합, 그 다음에 2차 함수, 2차 함수의 어떤 성질들, 그 다음에 뭐 2차 부등식의 성질, 그 다음에 여기서 배웠던 뭐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 다 짬뽕되죠.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심해질 거라고 계속.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기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요, 수학을 할 수 있는 친구는 몇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고1 박살나 있으면.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 2학년 가시게 되면은요, 등급 따기가 너무 쉬워진다니까, 수학이. 네가 공부를 할 수만 있다면. 등급 따기가 너무 쉬워져. 내려놓은 애들이 너무 많아지거든. 지금도 봐봐요. 내가 맨날 지금 니네 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이거 복습 하나도 안 되면서 계속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참 미안한 얘기인데 수포자가 너한테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닐 거야.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요. 오케이?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뭔 말인지를.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함수 내가 개념 얘기할 때 개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수업했었죠. 그치? 그 개념 하나라도 빠뜨려 먹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뭔 말이지 싶어요. 계속. 공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 심지어 나한테 와가지고는요, 쌤 공역이 집합이에요? 막 이러고 있어요. 돌아버리는 건 사람 진짜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거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이번 방학 때 쭉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복습은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지금 이거 함수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막 숙제는 안 주고 있잖아요. 숙제는 안 주고 있는데 복습도 안 해오시면 수업을 못 듣는다니까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최소한의 복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요, 24번부터 할 겁니다. 조금 쉬십시오. 20분까지니까요. 얘가 항등함수이길 바란답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가 정역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를 공역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상태인데요. 얘가 항등함수이길 바래요. 그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가 똑같은 값으로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항등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 이 얘기는 F5는 5인 거 확실하잖아요. 그치? 그럼 F3이면 여기 들어갔을 거고, F-1도 여기 들어갔을 거고, F-3도 여기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F-3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요. F-1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항등함수니까요. 여기 들어갔을 때 이 값은 얼마냐면 9A-3B 플러스 3이 F-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F-1은 여기 들어갔을 때 A-B 플러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둘이 연립해주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뭐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산해보시면 6 나옵니다. 6. A는 1, B는 5 나와가지고요. A 플러스 B는 6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자, 25번 더 보겠습니다. 25번 보니까 F가 항등함수래요. 그치? 그 얘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가 그대로 같았을 거라 1, 2, 5였겠죠. 그치?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가서 5까지. 그럼 얘는 얼마? 15지. 맞아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뭡니까?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정의는 이거죠. 원인 변수에 관계없이 함수값이 뭐로 고정? 상수로 고정인 거지. 그치? 얘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2로 고정인 거네요. gx가 2로 고정이죠. 그럼 얘는 죄다 뭐였겠습니까? 죄다 2였겠지. 그럼 2가 5개 있던 거니까 2 곱하기 5에서 얼마? 얘는 10이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 둘 다 더해달래? 그럼 얼마였던 거야? 25지. 이 정도는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30 몇 번이야 이거?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보시면 얘가 G는 지금 항등함수고요. H는 상수함수래요. 그랬을 때 요거 구해달라 그랬는데 요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얘네들로부터 내가 하나 얻어내 볼게요. 자, 봐봐. G2가요. 2인 거 알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은 H1은 얘도 뭐였겠어요? 당연히 2였을 거고 얘도 2였다는 이야기죠. 지금 다 같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함수 F는요. 지금 1, 2, 3을 정의역으로 하고 1대1 대응이니까 공역도 1, 2, 3, 그 다음에 치역도 1, 2, 3이었겠지. 그치? 1대1 대응이니까요. 함수 F는요.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F3이 어디로 갔어요? 2로 간 걸 찾았거든요. 여기서. 맞지? 두 번째 걸 보니까요. 봐봐. F3이 2인 건 알겠는데 F1 빼기 F2가 뭐래요? F3인데 얘가 2여야 되지. 그러면 F1이랑 F2가 어떻게 대응돼야 되죠? 하고 봤더니 얘 빼기 얘가 2이려면 3, 1이니까 아 이거 3, 1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F가. 맞습니까? 함수 F가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이 F1은 얼마냐면 6이고요. 그 다음에 G2는 항등함수니까 2여서 얘는 6이고요. H3은 얘가 상수함수여서 이거 아까 2였잖아요. 그 얘는 8이네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다 더해주면 얼마? 20이었던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죠? 좋아요. 뒤로 갑시다. 뒤로 가서요. 27번 별표 2개. 어려울 겁니다. 28번 해보십시오. 27번, 8번. 자, 보겠습니다. 27번 먼저 봅시다. 27번 보시면 함수 f, g, h가요. 다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x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지금 1, 2, 3, 4, 5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정의역이고요. 얘가 공역이고 여기에 지금 대응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에서 f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래요.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답니다. 그래서 얘를 좀 해석을 해보려고요. 그럼 얘가 이제 나한테 주는 힌트인 것 같은데 fx 더하기 gx 더하기 hx가 7이려면 얘가 지금 fx는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얘 값은 x였겠죠. 그치? 들어가는 원인 변수가 x니까 나오는 결과 변수도 x였을 겁니다. 물론 이 x는 이제 후보군이 누구야? 1, 2, 3, 4, 5 4개, 5개 중에 하나였겠죠. 자 마찬가지로 gx는 상수함수니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 k 값이라고 할게요. 뭐 상수니까요. 이 k도 뭐였겠습니까? 1, 2, 3, 4, 5 중에서 하나였겠죠. 그치? 야 그럼 hx가 내가 지금 뭔지 모르거든요. 주어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hx는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생겨야 되네요. 7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x가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hx의 범위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x가 가장 컸을 때 2 마이너스 k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x가 가장 작았을 때 6 마이너스 k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hx가 2 마이너스 k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6 마이너스 k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얘가 뭡니까? hx의 치역이잖아요. 근데 치역은 어디에 속해야 돼? 얘 부분집합이어야 되지. 그럼 k가 만약에 1이야? 그럼 1, 5니까 잘 됐어 안 됐어? 잘 됐지. 1, 5니까. 그 이상한 거 고개 흔들지 마요. x가 2야? x가 2면 어떻게 해야 돼? 0, 4죠. 0이랑 4면 원에 들어와 안 들어? 안 들어오잖아. 그럼 k가 2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네. 그럼 k는 얼마였다? 1이었다는 이야기지. 아까 k가 후보군이 뭐였어? 1, 2, 3, 4, 5밖에 없었으니까 1 보고 2 보고 3 보고 4 보고 5 보는 거지 지금. 그럼 k가 1이었네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얘는 k가 1이니까 어디 갔어? 여기 hx. 여기 hx가 어떻게 생겼었던 거야 결국에? hx가 이렇게 생겼구나. hx는 k가 1이니까 6 빼기 x구나 이거지 지금. 이렇게 생겼던 거잖아 얘. 자 그러면 그러니까 g3은 지금 얼마냐면 k였는데 k가 1인 거 구했으니까 얘는 1이고 상수함수니까요. h1은 5네요.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5여가지고 얘는 얼마였던 거야? 6이었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28번도 보겠습니다. 28번 보니까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0, 2, 4 그 다음에 0, 2, 4 함수 f가 이 규칙에 따라 갈 건데 이 규칙에 따라 갔을 때 얘가 뭐이길 바란답니까? 상수함수이길 바란대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보니까 0이면 요 규칙에 따라 가줘야 되죠. 여기 x가 2보다 작을 때니까 0이 2보다 작잖아요. 요 규칙 따라서 가야 되고 얘는 어디로 갑니까? 2에 대응되죠. 요 규칙 따라가면. 근데 얘가 상수함수라며 그럼 얘네가 죄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가야 되지.
즉 2일 때도 2, 4일 때도 2잖아. 그치? 그럼 F2가 2인데 F2가 뭐야? 여기 따라가야 되지. 4 플러스 2A 플러스 B인데 얘가 얼마였어야 됐다? 2였구나. 이 얘기지 지금. F4도 마찬가지로 아래 규칙에 따라서 갔어야 됐는데 4 대입했을 때 얘가 16 더하기 4A 플러스 B고 얘가 얼마였다? 2였구나. 이 얘기지. 그치? 둘이 연립해주면 되겠죠. 둘이 연립해주면 AB 값 나왔을 거고 계산되면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B는 10이어서 둘의 합은 4입니다.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29번, 30번 볼 건데요. 함수로 이루어진 항등식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얘처럼. 예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y랑 fx 곱하기 fy가 같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 둘은 식은 다르지만 왼쪽과 오른쪽은 뭐 한 겁니까? 같은 겁니다. 즉 항등식이죠. 모든 x와 y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고요. 그치? 항등식입니다. 그럼 이런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 보통 너한테 이런 대응 관계를 찾아줘.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좀 찾아줘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요. 이렇게 초기값 있죠. 초기 세팅값이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 이런 초기값들을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F1이 3이라는 거 한번 이용을 해보고. 왜냐면 F1이 3이라고 하면 내가 F1이 3인 거는 봐봐. 1 대입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1 대입하게 되면 얘는 F2잖아요. 좌변은. 그리고 1 대입했을 때 F1 곱하기 F1이죠. 맞아요? 그 얘는 F1의 제곱이니까 얼마였던 거야? 9지. 이런 식으로 F1을 이용을 해서 F2 값 찾아냈죠. 이렇게 찾아내갈 수 있다고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로요. 뭐가 잘 안 보여요. 그럼 보통은 이제 힌트가 뭐였을 거냐면 초기값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힌트는 0입니다. 0. 왜 그러냐면요. 0 더하기 0은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는 어땠을 거냐면 f0은 f0 곱하기 f0이니까 얘는 말뜻이 뭡니까? f0의 제곱이 f0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러려면 f0이 뭐여야 돼? 0 아니면 1이네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모든 함수값이 뭐라고요? 양수라면서요. 그 얘는 뭐였던 거야? 1이었던 거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f2가 9인 것까지 찾았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f-2 이런 거 구해달라잖아요. 그럼 이런 대응관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네가 초기값 구했고요. 그 다음 x는 0인 거 구해가지고 얘네 이용하려고요. 나한테 주어진 걸로 이용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 만들어야 되니까 뭐 y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까요? 그럼 얘가 요게 지금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요게 지금 성립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값이 뭡니까? f0을 알고 있죠. 그럼 x에다 뭐 대입하고 싶어요? 2 대입하고 싶죠. 그러면 2 대입해보면 얘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f0은 f2 곱하기 f-2 이랬다는 이야기네요. 그치? 그러면 f0은 지금 아까 얼마인 거 구했냐면 1이고요. f2는 9인 거 구했고요. f-2 곱한 게 요게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따라서 f-2는 얼마였다? 9분의 1이었구나. 이런 값들을 네가 얻어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f-2분의 f1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내가 구하고자 했던 거는 9분의 1분의 9여서 얘는 얼마였던 겁니까? 81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에 대한 항등식 주어지잖아요. 그럼 결국 뭐다? 초기값 주어진 거 이용해가지고 찾아 나가시고 연쇄적으로요. 그 다음에 만약에 초기값이 없어요. 그럼 뭐다? 0 대입해가지고 하나씩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그래서 밑에 거 30번 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정의역이 다 정수래요. 자, 그런데 F1은 1이라고 초기값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x, y에 대해서 정의역에 속해져 있는 모든 x랑 y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답니다. 항등식이죠. 그치? 이랬을 때 F4가 뭐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F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초기값 이용할게요. 그 여기 F1만 나오면 내가 이 오른쪽의 값을 알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x랑 y에다 각각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F2고요. 우변은 F1 더하기 1이잖아요. x랑 y에다 1 대입했으니까. 이 값이 얼마였다? 3이었네 라고 알 수 있잖아, 너. 그치? 그럼 내가 이제 F2가 3인 거 구했으니까 F4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F2가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2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4 나오게끔. 얘는 F4는 F2 더하기
x랑 y에다가 2 대입했으니까 4잖아 이렇게 그치? 그 얘는 얼마였던 거냐면 3, 3이어서 얼마? 10이죠 10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 다항식 주어졌을 때 함수 방정식 주어졌을 때 초기값 이용해가지고요 하나씩 연쇄적으로 구해나가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뭐가 초기값 없으면 0 대입하시면 되고요. 뒤로 와서요 31번이요 해보십시오. 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요. 이렇게 함수에 대한 항등식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 초기값이 없잖아요. 그치? 그럼 뭐 해보셔야 돼? 0 대입해서 찾아봐야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선지 구성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힌트 주는 겁니다. 사실 기억은요. 0 대입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2잖아요. X랑 Y에다 0 대입한 겁니다.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사라졌을 거고요. F0은 마이너스 2인 거 맞네요. 기억 맞죠? 그치? 니은을 보니까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이거 모든 x에서 다 성립하는지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식에 나오게끔 바꿀 겁니다. 그 y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보면 좌변이 f0이고요. 우변은 fx 더하기 f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2 요게 지금 성립하겠죠. 항등식이니까요. 어디? 마이너스 y를 미안. 네,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근데 얘가 F0이 얼마인 걸 알고 있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얘는 항상 마이너스 4였겠죠. 그래서 얘는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니까 F1이 2던데 라고 줬죠. 그치? F1이 2면 초기값을 준 거죠 지금. 그 초기값 하나 세팅해 준 겁니다. 그치? 그럼 이거 2니까 너 한번 해봐봐. F8이 얼마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1 대입하면은 F2는 바로 계산할게요. 2니까 6이잖아. 그치? F4는 여기다가 2 대입하면 F2 더하기 2니까 14죠. 그 다음에 F8은 4 대입하면 4 F4 더하기 2니까 이거 2배에다가 2만큼 더한 거 얼마야? 30이지. 그거 얼마야? 디귿 맞아 안 맞아?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요 세 개가 다 맞았다고. 괜찮죠 여기까지? 그치? 네. 좋아요. 이제 32번부터입니다. 32번부터 위에다 좀 적어둘래요? 이제 철저하게 함수의 개수 세달라는 문제인데요. 함수의 개수를 세달라는 문제인데 얘는요 결국 나한테 세달라는 게 가능한 대응 관계의 개수 좀 세줘 이 얘기입니다. 그치?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함수 x 이렇게 있고요 여기 1이 있고요 1, 2, 3 이렇게 합시다. 자 내가 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야 정의역이 이렇고 공역이 이런데 이 상황에서 함수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함수의 개수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게 대응 관계가 이렇게 하나가 함수 하나죠. 하나 또 이게 둘 이게 셋 이거지. 그치? 근데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봐봐 이런 것 같아. 정의역에 속한 한 원소에 대해서 얘가 선택 가능한 선택지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3개 중에 하나. 그럼 얘는 이거 함수의 개수가 몇 개였을 거다? 3개구나 이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정의역 늘릴게요. 이렇게 1, 2, 3 자 이렇게 늘렸어요. 그럼 이제 얘는 선택지가 하나고 얘는 선택지가 몇 개? 3개죠. 아무런 뭐 조건 없잖아요. 3개 중에 하나죠. 얘는요? 3개 중에 하나죠. 그럼 이 함수의 개수 몇 개? 27개였을 겁니다. 대응관계 발생하는 게 27개니까. 이런 식으로 세나가 달라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에 함수의 개수 세달라는 거는요. 결국에는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주어진 제한 조건 해석해가지고요. 제한 조건 기준으로 케이스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세나가는 거. 경우의 수 문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가장 기본 이제 예제가 32번인데 별표 하나 치시고 해보십시오 먼저. 지금 x가 1, 2고요. 그 다음 y가 3, 4, 5래요. 근데 함수의 개수 좀 찾아달래요. 함수의 개수를 찾아달라는 이야기는 아무런 제한 조건 없고요. 얘 입장에서 몇 개나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죠. 몇 개 쓸 수 있습니까? 3개. 얘는 3개. 그래서 얘는 3C1 곱하기 3C1 해가지고 얘는 몇 개였겠습니까? 9개였겠죠. 대응관계로 발생 가능한 게. 그치? 함수의 개수는 9개였을 거고요. 자, 두 번째로요. 1대1 함수랍니다. 1대1 함수면요. 봐봐. 얘 입장에서는 3개 중에 하나 선택했는데 이렇게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2개 중에 하나만 선택 가능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3C1 곱하기 2C1이어서 얘 발생 가능한 대응관계의 수가 6개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얘는 6개. 얘는 9개였겠지, 그치?
다음에 상수함수는요. 상수함수는 3개 중에 하나로 몰빵하셔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3으로 몰빵하는 경우, 4로 몰빵하는 경우, 5로 몰빵하는 경우니까 몰빵할 애 하나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겠죠. 그럼 얘는 몇 개? 3개였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한 조건이 어떻게 걸렸냐면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 3, 4, 5고요. 정의역이 3, 4, 5고 거꾸로 가죠. 공역이 1, 2였던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대응관계 함수 중에서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몇 개냐. 그치? 그럼 봐봐.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 좀 세자. 전체 함수의 개수는 2C1, 2C1, 2C1에서 2의 3승계죠. 8개잖아요. 전체 함수의 개수. 근데 얘네들 중에서요. 치역이 1이거나 또는 2인 애들 있죠. 그치? 치역이 1이려면요. 치역이 1이려면 죄다 어때야 됩니까? 3, 4, 5가 1로만 가야 되지. 그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치역이 2이려면요. 3, 4, 5가 죄다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되지. 이거 2개. 그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죄다 뭐였겠어요? 치역이 2개였겠죠. 2개.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2의 8승에서 2개 빠져가지고 2의 3승에서 2개 빠져서 얘는 몇 개? 6개였겠네요. 이렇게. 치역이 1, 2가 아니고 나머지 이런 애들 1인 애들, 치역이 2인 애들 이런 애들 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얘는 사실상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1개, 2개가 2개 뺀 겁니다. 전체에서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요. 33번, 34번 두 문제 할 겁니다. 해보십시오. 자, 33번 보겠습니다. 33번이요. 요 말뜻 좀 볼게요. 정말 많이 보일 거라서요. 이게 말뜻이요. 원인이 다르면요. 뭐가 다른 겁니까? 결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하나씩만 대응이 되어야 되고요. 요 말뜻이 그대로 그냥 뭐냐면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1대1 함수의 정의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P면 Q이다의 거꾸로. 그러니까 대우 관계가 성립하니까 우리 아직 명제는 안 배웠지만 얘 말뜻이랑 똑같은 말이 이겁니다. 결과가 같으면 원인이 같아. 이 말뜻도 똑같이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자, 얘가 1대1 함수라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정의역 1, 2, 3이고 공역이 1, 2, 3, 4, 5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대응을 시킬 건데 뭐를 만족을 해야 되냐면 일단 1대1 함수여야 돼요. 그치?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얘네들의 함수값의 합이 얼마야 됩니까? 8이어야 된답니다. 그럼 8로 가능한 게 보니까 1, 2, 5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 2, 5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 3 안 되고 8 되는 거 뭐 있습니까? 1, 2, 5, 1, 4, 1, 3, 4 되네요. 1, 3, 4, 그치? 1, 3, 4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2, 3 안 되잖아요. 1대1 함수니까, 그치? 이거밖에 없죠. 맞습니까? 이거밖에 없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일단 요거 만족하는 거. 요거 만족하려면 F1, F2, F3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니네 요 3개 중에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1대1 함수여야 되거든? 얘가 가져간 거 얘는 못 가져와, 그치? 1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너 어디 갈래? 했더니 3개 중에 하나, 2는요? 2개 중에 하나, 3은요? 1개 중에 하나 이랬겠죠, 그치?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6개, 6개가 이렇게 발생했을 거라서 이걸 만족시킨 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개? 12가지였겠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34번도 방금 얘기했듯이 34번 보시면 얘가 말뜻이 뭡니까, 이거?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결과가 같으면 원인이 같다, 그치? 맞아요. 하나씩 대응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1대1 함수의 정의고요. 얘가 정의역이 1, 2, 3, 4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공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얘가 가, 나 조건을 만족한 함수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나 조건에서요. F1은 어디로 고정? 마이너스 1로 고정이죠. 맞지? 자, 그럼 이제 2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야, 너 어디 갈래? 했더니 얘가 조건이 뭡니까? 2는 가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거는 요 3개 중에서 하나니까 3C1이죠. 그래서 뭐 여기로 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3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갈래? 했더니 3개 중에 남은 거 하나. 그치? 얘는요? 2개 중에 남은 거 하나.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개였을 겁니까? 19개, 18개였겠네요. 3, 3, 2여가지고요. 그치? 그래서 결국에 대응관계의 개수가 함수의 개수랑 똑같고요. 대응관계의 개수는 정의역의 원소의 기준에서 얘가 몇 개나 선택할 수 있지? 이렇게 세는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런 제한 조건 걸리는 거, 이것들 먼저 우선 처리하는 거, 경우의 수 풀이 방식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치?
뒤로 와서요. 35번 별표 2개입니다. 해보십시오. 자, 연습 35번 보겠습니다. 35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정의역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공역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요 조건도 만족을 하랍니다. 그리고 만족을 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일게 이 얘기인데, 나 조건은 1대1 함수 이야기니까 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대1 함수죠, 그치? 바로 보시고 알아보셔야 되고. 가조건이 뭡니까? 가조건에 뭔가 되게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얘 함수 항등식이죠, 지금. 맞습니까?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관계식이 항상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초기 세팅값도 없잖아요. 그럼 네가 당연히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0 보셔야죠, 0. 0. 0, 0 다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는 좌변이 F0이고요. 우변은 2F0이어서 F0이 얼마였던 겁니까? 0이죠, 이거. 맞습니까? 그럼 F0은 0이구나. 요거를 지금 내포하고 있었던 거고요, 요 안에.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1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이랑 1. 그럼 좌변이 F0이고요. 우변은 F-1 더하기 F1이잖아요. 그럼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F0이 0이니까. 그러면 F-1이랑 F1 더했을 때 얼마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럼 이 둘은 뭐만 달라? 부호만 달라야 되네. 절대값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F-1이 만약에 1이었다 그러면 F1은 뭐로 결정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봐봐. 자, 이 상태에서 얘가 가서 물어볼게. 야, 너 어디 갈래? 했더니 얘가 일단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0 제외하고 6개 중에 하나지. 6개 중에 하나 가. 얘가 일로 갔어. 마이너스 1로. 그럼 얘는 이제 선택지가 있냐 없냐? 얘 선택지가 없지.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이거 만족해줘야 되니까. 얘는 1로 갈 수밖에 없잖아, 선택지가. 그래서 얘는 하나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발생 가능한 대응관계의 가지수가 몇 개야? 6C1 곱하기 1C1이니까 몇 개? 6개지 뭐. 맞아요? 야, 말뜻은 되게 어려운데 그냥 그 안에 있는 기호들만 해석해 나가면요, 막상 까놓고 보면 되게 쉬워요, 뜻들이. 그쵸? 네. 그 다음에 36번도 마찬가지인데, 가조건은 그냥 바로 볼게요. 가조건 그냥 뭐야, 걔? 1대1 함수 이야기죠, 그치? 가조건 1대1 함수 이야기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그냥 1대1 함수. 그 다음에 나조건 보겠습니다. 나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중요해 보이네요. 집합 X, 그러니까 정의역에 속해져 있는 모든 원소 A에 대해서요, A 더하기 FA가 뭐랍니까? 짝수여야 된대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인 변수에다가 함수값 더한 게 짝수여야 된다고요. 그럼 봐봐. 둘이 더한 게 짝수이려면요, 둘 다 홀수이거나 둘 다 짝수여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말뜻이 이거네. 봐봐. 정의역, 그러니까 원인 변수가 홀수면 함수값은 뭐다? 홀수여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즉 얘네들은 어디로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홀수에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얘는요, 짝수이면, 원인 변수가 짝수이면 함수값은 뭐다? 짝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즉 이런 짝수 얘네들은 어디에만 쓸 수 있다? 짝수에만 쓸 수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럼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일단 자, 얘한테 가서 물어봐. 야, 너 어디 갈래? 했더니 얘는 홀수만 쓸 수 있잖아요. 홀수가 1, 3, 5, 3개 중에 하나니까 3개 중에 하나 샀어, 이렇게. 그럼 얘는 너 어디 갈래? 했더니 얘도 홀수에만 갈 수 있는데 얘가 간 거 빼고 가야 되지. 1대1 함수니까. 그럼 3 빼고 1, 5 중에서 2개 중에 1개,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는 어디 갈래 했을 때 2, 4는 어디로만 갈 수 있어? 짝수로만 갈 수 있으니까 3개 중에 하나, 얘는 얘가 간 거 빼고 하나, 그래서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아? 그럼 3, 3, 2, 2니까 얼마였겠어요? 36개였겠죠. 맞습니까? 그쵸? 요 말뜻이, 봐봐. 얘 말뜻이 뭐야? 원인 변수가 A였을 때, 홀수였을 때, 결과 변수인 함수값이 뭐여야 된다? 홀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이 홀수들은 어디에만 대응될 수 있다? 홀수에만 대응될 수 있고, 짝수들은 짝수에만 대응될 수 있다 이 얘기잖아, 지금. 세뇌한 거 아니야. 맞아? 네. 뒤로 와서요. 37번 해보시고요. 38번 해보시고. 자, 보겠습니다. 37번 정역 이렇게 주어졌고, 공역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조건이 걸려 있는데요. F3은 뭐 이상이래요? 5 이상이래요. F3은 가능한 게 5 아니면 6 아니면 7 아니면 8 아니면 9 뭐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얘를 기준으로 먼저 선처리 좀 할게요. 그래서 F3이 5인 경우를 먼저 봅시다. F3이 5로 갔을 때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나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봐봐. 원인 변수의 대소관계와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즉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그럼 봐봐요. F3이 5니까요. 4, 5, 6은 최소한 뭐보다 커야 됩니까? 함수값이 5보다 커야겠죠. 즉, 이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3개 선택해서 얘네들 나눠줘야 되지. 맞아? 이 4개 중에서 3개 선택할게. 자, 그래서 너가 만약에 6, 7, 9를 선택을 했어. 오케이? 6, 7, 9를 선택하고 나면 얘네가 대응 관계가 어때야 되냐면 얘는 증가함수니까 그냥 무조건 4는 6, 5는 7, 6은 9일 수밖에 없지. 증가함수니까. 그럼 얘는 대응 관계가 여기는 몇 가지? 한 가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봐봐, 위에 3 제외하고 1, 2만 봐봐. 1, 2. 1, 2는 어때야 되냐면 5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 2, 3, 4 중에서 몇 개 뽑아줘? 2개 뽑아줘. 2개 뽑아서 뭐 1, 3 뽑혔다고 할게. 그럼 1은 1로 갈 수밖에 없고 2는 3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응 관계 한 가지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런 상태, 즉 F3이 5인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즉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면 4C, 4C 3이니까 얼마야? 6, 4, 24? 24개네, 그치? 24개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공역에 1부터 이렇게 쭉 와서 9까지 있죠. 이렇게 9까지 있는데 F3이 6인 경우 볼게. 자, F3이 6인 경우. 오케이? 자, 이랬어. 그러면은 4, 5, 6은 최소 어디에 대응돼야 돼? 6보단 커야 될 거 아니야. 증가함수니까. 그럼 요 3개 중에서 3개 뽑아서 얘네들 줘야 되는데 3개 중에서 3개 뽑아서 대응시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뭐. 얘는 증가함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한 가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1, 2는 어때야 될 거야? 1, 2는 6보다 작은 애들. 이 5개 중에서 몇 개 뽑아서? 2개 뽑아서 얘 줘야 되지. 대소관계밖에. 5개 중에서 2개 뽑아. 그래서 뭐 이렇게 뽑았다고 할게. 그럼 얘는 대응관계가 1은 2, 2는 4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몇 가지였을 거냐? 5C2에 3C 3이니까 F3이 6인 경우에는 몇 개? 10가지였던 거지, 그치? 쌤, 그럼 F3이 7인 경우는 왜 안 봐요? 라고 하시면 여기서 끝낼 건데 왜 안 보냐면 F3이 만약에 7이야. 이렇게 갔다고 할게. 7. 그러면은 4, 5, 6이 뭐 가져가야 돼? 8, 9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겹치는 수밖에 없지. 하나는 겹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요걸 만족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지. 그래서 안 되니까 F3이 5일 때 6일 때만 보면 되는구나 이거지. 그래서 24 더하기 12여서 총 몇 개? 33개였을 겁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38번도 볼게요. 38번. 쉬우니까 얘는 바로 여기다 보겠습니다. 38번 보시면 얘가 지금 여기가 1, 2, 3, 4, 5, 9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1, 2, 3, 4, 5죠.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1대1 대응이어가지고요. X에서 X로 가고요.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치역도 똑같았겠죠. 그치? 자, 이런 상태인데 나한테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야, 얘 함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요거 만족해야 돼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요한 조건이죠. 그치? 얘가 중요한 조건이니까 얘를 먼저 처리할게요. 5개 중에서 3개 뽑을게. 3개. 얘네들 줄 거. 그럼 5개 중에서 3개 뽑아. 그래서 네가 만약에 얘를 뽑았다고 할게. 그러면은 얘는 요 대소관계에 맞춰가지고 누구한테 줄 수밖에 없냐면 F2가 1, F3이 2, F4는 4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네들만 생각해주면 되지. 1이랑 5만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라며, 그치? 그럼 얘네들은 남은 것만 가져가야 되지. 그럼 1한테 가서 야 물어봐. 너 어디 갈래? 했더니 3, 5 중에 2개 중에 하나 가야지 뭐 이거지. 얘는 얘가 간 거 빼고 나머지 하나. 얘는 자동으로 결정됐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5C3 곱하기 1에다가 2CL 곱하기 1CL 이렇게 됐겠네. 그래서 함수의 개수 얘는 몇 개였을 거다? 얘는 20개구나. 20개였을 거다, 이렇게. 맞아요. 완전 경우의 수 문제죠, 그냥. 그 다음 또 볼게요, 또. 어딨냐면 뒤로 와서요. 39번 해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이제 39번 보시면요. 정역 1, 2, 3, 4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역도 1, 2, 3, 4입니다. 아무 조건 없었다면요.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는 함수는 몇 가지가 있었을 거냐면 4, 4, 4, 4에서 4의 4승 256까지 있었을 겁니다. 그치? 그런데 조건이 하나 걸렸죠. 이걸 만족해야 된답니다. 이걸 만족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속해져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F1은 어때야 됩니까? 3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치? 2 대입해 보시면 F2는 2 이상이어야 되고요.
3 대입해 보시면 F3은 1 이상이어야 되고요. 4 대입해 보시면 F4는 0 이상이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런 조건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던 겁니다. 즉 1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디로 선택할 수밖에 없냐면요. 3 이상이니까 3, 4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지가. 2는 어땠습니까? F2는 2, 3, 4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죠. 네, 세 개 중에 하나. 3은 1, 2, 3, 4 네 개 중에 선택하면 되네요. 4도 마찬가지. 네 개 중에서 하나. 맞습니까? 그래서 2, 3, 16이니까 96까지 이렇게 됐겠네요. 그치? 맞습니까? 네. 자, 진짜 마지막 40번 하십시오. 뒤에 거 41번은 그 합성함수 개념이 약간 들어가가지고요. 잠깐 넘기고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차피 못할 것 같아서요. 할 수는 있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봐봐요. X가 양의 실수인데 F 2025의 값 중 구해달랍니다. 얘 함수값 좀 결정해줘 이 얘기지, 그치? 근데 가조건, 나조건을 보고 나니까 나조건을 한번 해석해봐봐. 나조건이요. X가 1 이상 3 이하면은 얘는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함수값을 딱 확정할 수 있죠. 맞지? 즉 원인 변수인 X가 1 이상 3 이상 이하일 때만 여기다 집어넣고 내가 확정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25라는 게 1 이상 3 이하의 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 거냐면 가를 보니까 얘를 이용해서 얘를 좀 낮춰줘야 될 것 같아. 가가 의미하는 바를 보니까 봐봐. 얘가 F3X랑 fx인데 이 둘의 관계인데 이 말뜻이 뭐냐면 야 들어가는 원인 변수가 3분의 1배만큼 되면 그러니까 3분의 1배로 줄어들면 함수값은 몇 배 해달라는 이야기야? 3배 해줘 이 얘기지. 그 이 말뜻이 봐봐. f2025인데 얘를 원인 변수 들어가는 원인 변수가 3분의 1배만큼 되면 즉 3분의 2025만큼 되면 얘는 얼마를 곱해줘라? 3을 곱해줘 이 얘기지. 맞아? 근데 봐봐. 3분의 2025가 아직 얼마야, 이거? 이 범위 안에는 못 들어오지. 그럼 더해, 더. 자, 그래서 쭉 가서 F3분의 2025가 또 원인 변수가 3분의 1배만큼 되면 이렇게 됐을 텐데 이거 뭐 해줘라? 곱하기 또 3 해줘라. 이 얘기잖아.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이제. 이랬을 거 아니야. 얘가 여기가 지금 봐봐. F3의 제곱분의 2025가 3이니까 얘가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근데 F3분의 2025가 또 뭐냐면 이거랑 똑같잖아. 맞아? 그럼 봐봐. 얘가 이거고 그러면은 이거 대신에 집어넣었을 때 그럼 얘가 F2025는 뭐랑 똑같았을 거냐면 3의 제곱. 지금 원인 변수를 2번 줄였으니까 함수값은 이렇게 됐겠지. 맞아? 그럼 똑같이 봐봐. 얘를 3번 줄여. 3분의 1배만큼 3번 줄이면 함수값도 몇 배? 3이 3배. 이렇게 됐겠지. 그럼 봐봐. 얘는 아직 뭐야? 요 안에 있는 숫자는 아니지. 요 안에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될 때까지 하다 보면은 요 안에 들어오는 숫자까지 오려면 3의 5승이 243이고 3의 6승이 729고 3의 7승이 대충 2000 얼마잖아. 그치? 맞아? 그럼 3의 7승이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요 안에 들어오는 거지 지금. 그렇지? 아 잠깐만. 3의 7승이면 얘가 더 크니까 1보다 작네. 3의 6승이네. 그럼 3의 6승분의 2025 곱하기 3의 6승이랑 같은데 누가? F2025가 내가 구하는 게 얘잖아. 얘인데 얘가 이제 뭐야? 얘가 1이랑 3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이제 확정 지을 수 있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즉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1 마이너스 3의 6승분의 2025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6승이고 얘가 지금 뭐야? 얘가 대충 1보단 작으니까 얘가 729에서 얘 양수네? 이거 양수지 지금. 계산해야 돼. 729분의 2025니까 2점 얼마서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그대로 나오면 얘는 3 마이너스 3의 6승분의 2025고 거기다 3의 6승 곱해달라는 이야기니까 결국에 3의 7승 마이너스 2025네. 맞아? 그럼 3의 7승 마이너스 2025가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162야. 162.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많이 어렵죠?